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명도, 인지도 높은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남긴 의혹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동훈 의혹이라고 따로 정리해 놓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라든가 카페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백과사전이죠. 위키백과, 나무위키 이런 데 가보면 특히 나무위키에는 한동훈의 의혹을 따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물경 그 의혹에 나와 있는 의혹이 숫자가요. 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0개?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100개에 이릅니다. 1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2020년부터 주로 이제 의혹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조금 무명이었죠. 잘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때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이제 크게 알려진 계기가 된 게 유시민, 최강욱 이들과 대거리 하면서 법정 송사를 벌였죠.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라인에 있는 데다가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현 대통령의 존재와 더불어서 이 한동훈이란 이름도 크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보수 민심을 파고들었죠.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끝장낼 정권 교체의 기대주를 찾고 있던 보수 민심, 애국 우파 자유 민심들에게 그야말로 큰 어떤 희망의 빛으로 떠오른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거의 동일체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의 99.9% 순도 거의 100%에 가깝게 한동훈 장관을 또 지지합니다. 자, 이런 한동훈 장관이 정말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명언은요, 단순히 말을 이쁘게 잘한다고, 이렇게 세련되게 잘한다고 명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언은 시대적 어떤 정신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가치와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파괴력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장난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명언입니다. 이 의혹인데요. 저 모든 의혹을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2020년부터가 아니고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나온 의혹들. 그것도 다 소개하지를 못해요.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 중에 일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이제 꼽아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의혹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자, 69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떤 풍운화가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은 하나의 이제 풍운화죠. 거대한 바람을 이제 몰고 올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치를 마라톤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 코스로 그냥 끝낼 것인지 한번 두고 봅니다. 나이가 아직 좋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지지층에서는 벌써 이제 갈급해 하더라고요. 차기로 바로 막 밀어 올리자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정치 지형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낼 것인지 저도 참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변화무쌍합니다. 생물입니다. 어떤 변수가 또 돌발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시간에 한동훈 장관의 의혹이라고 한번 쭉 이렇게 알아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2020년, 2021년 거는 빼고요. 2022년 거도 법무부 장관 지명 전에 의혹은 다 뺐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갖고 왔어요. 일부. 자,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 검찰은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자, 그렇죠.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검찰입니다. 공권력이 할 일이죠. 자, 2022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시절입니다. 자,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명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와 거의 흡사한 것 같죠. 자, 제가 별도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 주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것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자, 금수한박되죠. 자, 그 아래 저는 정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법치주의인데요. 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야, 이 어딘 정말 한동훈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요즘 한동훈 장관을 보면은 바로 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거든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은 완전 정치인데요. 정치인인데요. 자, 그 아래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률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28일 얼마 전이었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이 과연 헌재에서요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목화 큰 관심이 이제 가고 있죠. 자, 그 아래 검사의 일은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해서 밝혀서 증거를 찾고 증거로 재판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하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해석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법조인으로서 검찰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입장에서 저런 어떤 발언을 하니까요 훨씬 더 무게가 실리네요. 자,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8월 31일에 론스타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요. 대국민 브리핑을 하면서 저런 발언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한동훈이야라는 평가가 자자했죠. 일부 좌파들은 한동훈이 오바떤다라면서 비판을 좀 했지만 역시 대단하다, 기대감이 간다 이런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자, 그 아래 정말 용기 있는 김문수의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 이 발언과 맞먹을 정도의 거대한 파괴력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주류 혹은 세력 자체가요 교체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우파 보수로 알려진 이 세력이 지금이 과연 과거처럼 이 사회의 주류이냐, 이 세력의 중심이 우파 보수냐라고 할 때는 다소 이제 의문이 좀 따르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직격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 김문수의 김일성주의자 그 발언과 거의 맞먹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워딩이다. 자, 그리고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최근의 일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뚜렷하게 와닿네요. 자, 오늘 제가 골라본 한동훈의 최고의 어록은요. 11월 10일 본회의 참석 전에 바로 터졌습니다. 저겁니다.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고도 진흙 묻을까 봐 몸살이는 것이 공직자의 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지금 애국 자유진영에서 바라는 바로 그 워딩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자세를 보여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데도 정권에서 혹은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요. 이런 투사적, 전사적 면모가 보인 인물들이 거의 없죠. 전부 웰빙, 아니면 간보기 하는 사람들만, 그런 국회의원들 혹은 그런 정치인들만 잔뜩 그냥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한동훈 장관은 어쨌거나 정부 인사 아닙니까? 내각의 일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제가 원래 이것을 따로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거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발언을 제가 알았지만요. 따로 우리 시청자들과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더 읽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최근에 국회에서 한 발언이 지나치게 공세적인 것 아니냐, 국무위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자, 한동훈이 이제 그 전설의 어록이 될 것 같은데요.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서 국민을 현혹하는 걸 보고도 진흙 묻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럴 때는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주의자 한동훈입니다. 그리고요 실천하고 소위 말해서 책상 물림 그런 어떤 선비들처럼 보통 그걸 이제 엑스 선비라 그러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의관대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명령하는 대로 거침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라인을 평가할 때요. 특히 적어도 이 검찰 라인 전체로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보면요. 한동훈 장관 이 발언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계통이고 한동훈도 이런 계통이고 이현석 법무부 장관도 이런 계통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송경호도 이런 계통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태산같이 이재명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그 밖에 많은 국가 정체성을 세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다소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기질이나 전체적인 역량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강골에다가 이런 쪽에 그야말로 수사를 하면서 다지고 다져진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도 생기는데요. 오늘 소개해준 이 한동훈의 어록 일부입니다. 일부.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난 이후의 어록인데도 저렇게 많죠. 그것도 일부예요. 전체 한 30%밖에 안 됩니다. 한동훈은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이제 새로운 어떤 어록이 생기는 그런 수준이다. 워딩력도 좋고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규정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록은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것을 이제 꼽아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런 정신, 저런 자세, 저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자유우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붙들고 나가면요. 비록 소수 세력이지만 국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장을 볼 때는 소수죠. 소수지만 얼마든지 그 야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